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드림브릿지 직업인 특강 온라인 편으로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자신을 인증하기 위해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죠. 그런데 이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되고 관리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 미래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 강사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컨설팅을 해왔으며 현재는 학교나 기관에서 컴퓨터와 IT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미정입니다. 혹시 초연결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재 컴퓨터와 핸드폰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부터 심지어 자동차, 로봇까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기기들을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해커들입니다. 해커 중에서도 블랙햇 해커 또는 크래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쁜 해커들은 수십, 수백 번 공격하여 단 하나의 취약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자가 있는 반면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화이트햇 해커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발달은 방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능력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누구나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방어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 전문가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무엇을 지키려는지, 그리고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로 무엇을 하시나요? 만약 게임을 한다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해 명령하여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키보드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전달되는 것은 움직이라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캐릭터는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니터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색이 다른 점들이 그냥 모여 있을 뿐입니다. 어떤 점들이 켜지냐에 따라서 캐릭터처럼 또는 악당처럼 보이게 됩니다. 키보드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도 캐릭터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컴퓨터가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여 어떤 점들을 무슨 색으로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컴퓨터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와 컴퓨터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 군부대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에서는 논문과 자료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의 컴퓨터들이 하나 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료 공유를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전달해야 했던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더 많은 대학과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바로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개발되어서 우리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컴퓨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입한 웹사이트에는 이름과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월급을 받겠죠. 이때 회사는 은행 컴퓨터에 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내 계좌가 있는 컴퓨터에 입금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제 우리는 입금이 완료된 나의 계좌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정보들입니다. 진짜 돈이 아니죠. 컴퓨터상에서는 정보들만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가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신고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결혼을 하면 언제, 누구와 결혼했는지, 사망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사망했는지 컴퓨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평가가, 병원에서는 의료 기록이, 회사에서는 직원 정보와 기업 비밀이, 골목골목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자료까지 거의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들은 많은 경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중요한 정보들이 쌓이게 되자 이 정보들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접속하여 나쁜 짓을 하는 블랙햇 해커들이 있습니다. 블랙햇 해커들은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냅니다. 불법 다운로드나 가짜 링크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타인의 정보를 유출합니다. 원치 않는 광고를 보이게도 합니다. 좀비 PC를 만들어 다른 안 좋은 일에 활용까지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잠궈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반면 정보를 지키려는 화이트햇 해커들이 있습니다. 화이트햇 해커들은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시스템 구축 시 위협 예방 방안이나 시스템의 구조, 방화벽, 필요한 기술과 장비 선정 등 컨설팅을 합니다. 모의 해킹을 해서 사전에 취약점을 찾기도 합니다. 방화벽과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위협이 발견되면 차단합니다. 해킹 사고 발생 시 해커가 어떤 경로로 침입했는지,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보안 전문가는 불법적인 해킹으로부터 중요한 정보 자산을 지키는 컴퓨터 전문가들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나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시스템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응 대책을 미리 세우고 시스템을 복구합니다. 기업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터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해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정보를 공유하는 서버 컴퓨터, 인터넷과 연결된 기계 장치까지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전문가는 컴퓨터 공학 전 분야에 정통해야 하고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 펌웨어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되기는 힘들겠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불법 해킹을 하는 블랙햇 해커들도 똑같은 수준의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세계에서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윤리의식과 도덕입니다. 컴퓨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5G의 등장은 더 많은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우리들이 불법 해킹으로부터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범죄자들의 기술 또한 발달시킵니다. 그만큼 정보보안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위험에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화이트햇 해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보보안 전문가는 컴퓨터 공학 전반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새로운 해킹 기술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방어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보보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의 주력이 되는 분야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직업들이 평생 학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으신가요? 혹시 성적과 경쟁 때문 아닐까요? 학벌이나 자격증을 가장 따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분야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성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상상하고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서는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학과보다는 점수나 학교에 맞추거나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진학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고 또 취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적성과도 잘 맞았고 또 하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너무 발생하고 네, 너무 많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개인정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전문가로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당연히 불법 사이트 접속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인터넷 사용하면서 로그인하면서 비밀번호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 대소문자, 영어, 숫자, 기호를 조합해서 만드셔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시켜 주셔야 돼요. 메일이나 아니면 나한테 오는 정보 안에 의심스러운 파일도 많고 의심스러운 링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시고 삭제를 꼭 하셔야 돼요. 컴퓨터에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종료하거나 그렇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해킹의 어떤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단속할 때 대문도 잠그고 현관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는데 정보 보안의 피해는 쪽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방, 첫 번째도 예방, 두 번째도 예방, 세 번째도 예방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생체인식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생체인식으로 인해 개인을 인증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생체인식 정보도 유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완전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위조나 변조가 예전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정보라는 것이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입력되는 부분, 저장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분명히 보안이 유출될 수 있고 해킹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처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위협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생체 인식에 대한 어떤 검증된 사이트인가, 믿을 만한 장치인가 반드시 고민해 보시고 이 생체 정보를 등록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좀 믿을 만한 사이트에 그쵸. 네, 저장을 해야겠네요. 네.
정보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네. 미래 사회에는 정보 보안 전문가 외에 새로운 직업들이 어떤 게 좀 생겨날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보 보안은 통신 분야에만 사실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서 업무가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키오스크, CCTV 등 그런 단말기들이 다양한 장치들이 본인 인증을 하죠.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단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분야가 이제 앞으로는 다 이제 보안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고 하나로 통합해서 연구하는 융합 보안 분야가 앞으로는 그 보안 분야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와 관련된 학과라든지 자격증이 있나요? 컴퓨터 공학과 그리고 정보 보안학과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 정보 보안 기사, 그리고 외국 국제 공인 자격증으로는 시사나 시습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데 학과나 그리고 자격증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력만 있다면 이런 학과나 그런 자격증을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그 학과를 가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데 내가 그쪽 분야로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코드 게이트나 화이트햇 콘테스트와 같은 그런 대회들이 요즘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 참가를 하시면 좋고 거기서 입상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근데 입상을 꼭 안 하더라도 여기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실력을 쌓았다.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보안 업체 쪽에서는 같은 위치로 레벨을 봐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프로그래밍 그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안 전문가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밝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연결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계와 장치와 컴퓨터와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인터넷에 연결돼서 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인터넷을 해킹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예전에는 인공지능 같이 그 슈퍼컴퓨터로 구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그 개인 컴퓨터로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래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구현이 되지만 강력한 범죄를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슈퍼컴퓨터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보안 전문가는 앞으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정보보안 전문가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꼭 성취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IT 쪽에서는 어떤 상위 레벨이 정보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일도 힘들 수 있지만 자기 적성과 흥미가 이쪽에 있다고 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는 분명히 존경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커리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직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돼요. 정보보안 전문가가 목숨을 지키고 또 가상현실이 상용화되면 그 가상공간에서 또 경찰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적성도 맞고 흥미가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가고 도전하고 끝까지 가시게 되면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야도 많고 또 성취감도 느끼시고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로 하셨나요? 청소년기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딩입니다.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 실력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그 성취감과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컴퓨터라는 것은 전기 신호를 정보로 표현하여 통신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거치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산업, 문화, 사회 전반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코딩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면 대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 분야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국외에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서 큰 대회에 입상할 경우 많은 보상과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회에서 입상할 수는 없겠죠.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대회 참여 자체가 경력이 되기도 하고 입상한다면 좋은 커리어가가 되는 등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복구해야 하는 만큼 누가 더 많이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겨루는 코딩이나 해킹 대회는 학생 신분에서 정보보안 업무와 기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취업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깊이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커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했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열을 잘 활용한다면 나의 가능성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는 오랜 시간 집중했을 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컴퓨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몰두하는 습관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취미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 전문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여 많은 것을 이해하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기쁨이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생 신분에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주위에서 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만과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되던 초기에는 보안 전문가가 매우 희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를 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지금 불법 해킹은 의도와 상관없이 과중한 처벌 대상이며 이러한 윤리의식은 취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소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관리입니다. 정보보안 업무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밤샘 작업이나 장기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져 발생하는 실수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 기간 때 공부하면서 컨디션을 체크하고 효과적으로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 사회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배워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더 다양한 컨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니 와락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드림브릿지 직업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업에 또 만나요. 안녕!